여러분 안녕하세요. 순우팀의 김정현입니다. 현재 지스쿨이라는 곳에 새롭게 이제 강의를 시작하게 되어 가지고요. 이제 여기에서 이제 해설 강의를 올리게 되었습니다. 일단 뭐 시험 보느라고 정말 고생 많으셨고요. 이번 시험의 난이도가 글쎄요 뭐 들쭉날쭉 평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만 어떻게든 보셨든지 간에 일단 최선을 다하셨을 테니까 이제 좋은 마음으로 기다리시면서 또 2차 준비하시고 그런 시간을 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혹은 뭐 해설 강의를 내년을 위해서 보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또 어떻게 하면 좋을지를 방향성을 잡는 그런 시간이 있으면 좋겠고요. 일단 시험에 대해 전반적인 평을 좀 하고 제가 역사 경론과 한국사를 그리고 이종규 선생님께서 동서양사를 해설 강의해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출제 영역이랑 비중은 뭐 익히 보셨겠습니다만 이와 같습니다. 대략적으로 지난 때 비교해 봤을 때 잠시만요. 비교해 봤을 때 비중에서는 큰 변화가 없다고 볼 수도 있는데요. 이 정도 차이는 조금 지적해 드릴 만할 것 같아요. 일단 지난해에 나왔던 비중들이 이렇게 20, 20, 20, 20점, 문제 비중도 6문제, 6문제, 5문제, 6문제였는데 올해도 거의 똑같아요. 비중 똑같은데 다만 이제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요 문제인데 그 빌리브란트 문제 나왔던 거요. 요걸 인제 서양사로 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여태까지 인제 역사로 탐구한 현대세계 같은 걸 보면서 역교련 시간에 기억 문제를 많이 다뤘었기 때문에 실제 교육 과정이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역탐험 같은 경우에는 서양사나 동양사나 한국사 내용을 토대로 해 가지고 역교련에서 다루고 있었던 기억 문제라든가 어떤 역사 정의 문제라든가 이런 걸 다룬 과목이기 때문에 고 과목에 들어가면서 나왔던 양상으로 본다면 요거를 역교련에다가 넣어도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이렇게 제가 좀 나눠 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은 4점 중에서 한 1점 정도가 서양사 문제이고 4점, 3점 정도는 역교련 문제이기 때문에 한 23대 17로 가도 될 것 같고 물론 이거는 이제 역교련이 여기 들어갈 수도 있고 여기 갈 수도 있다는 새로운 경향성을 좀 보여주는 거겠죠. 그전에도 역교련 문제인데 한국사를 겸했던 게 가끔 있었고요. 역교련 문제인데 서양사 겸했던 것도 가끔 있었고요. 그런 것처럼 이번에도 역교련 문제이면서 역탐험 과목과 연결된 것도 같이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이걸 염두에 두고서 내용적인 요소랑 역교련 요소 같이 묶어서 보는 것도 한번 연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어디다 분류해도 괜찮은데요. 뭐 서양사로 놓고서 20, 20 해도 괜찮고요. 그리고 이렇게 역교련으로 약간 비중을 나눠 가지고 이렇게 보셔도 괜찮겠고요. 이런 걸 하나 좀 지적해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우리 출제 비중을 보시면 알겠습니다만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근현대 파트가 좀 많이 나온 것 같아요. 그죠? 이건 뭐 지난해에도 그랬었고 점점 이렇게 나오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뭐 우리가 대비해야 되겠죠. 보통 이제 근현사가 얼마 안 나올 걸로 예상을 하시고 좀 소홀하신 분들이 있었는데 이제 그러지 맙시다 우리. 전반적으로 골고루 공부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계론 같은 경우에는 대략적으로 제목만 봤을 때는 이론보다는 내용 방법이 좀 많은 것 같아 보입니다만 다 섞여 있기 때문에 이거는 전반적으로 비슷한 추세로 나왔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 여기 있는 자업적 운동이라든가 여기 있는 공산당 문제라든가 그다음에 식민사관 얘기라든가 이런 것들은 근현대 파트에 해당하는 것들이 될 수 있겠죠. 그리고 작년과 올해 이어 가지고 강동 문제가 아주 쉬운 거 한 문제. 아 내용이 아니라 해석이 쉬우고 빈칸 넣기 쉽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이제 내용적으로 해석하기가 어렵지 않은 강독 문제가 한 문제 나왔기 때문에 강독 비중이 줄고 있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전반적인 추세인지 일시적인 현상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면 그전까지는 보통 4에서 6점 정도가 나왔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럴 가능성을 놓지는 않고 대비는 하셔야 되겠죠. 요거 하나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요게 인제 고대부터 이어주는 통사적인 문제가 하나 나왔었고 그다음에 조선시대 하나 나왔었고 고려가 없어요 또. 그죠? 이런 것도 인제 시험 해마다의 편차이긴 한데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누가 들어가냐의 차이입니다 이거는요. 그러니까 들어가신 분이 고려 안 내고 싶으면 안 내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다고 해서 이제 고려 안 나온다 이건 당연히 아니겠죠. 항상 이런 것들은 전 범위를 골고루 공부하자. 동서양사는 뭐 이종래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시겠습니다만 마찬가지로 이렇게 근현대 파트 문제들이 꽤 많이 나오고 있다는 거는 우리가 좀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이겠죠. 이런 거라든가 서양사 이런 문제도 그렇고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제 근현대 파트가 좀 비중이 높아지고 있고 아마 난이도는 글쎄 뭐 그렇게 높지 않았다 그러면 속상하시려나?라고 얘기를 하시던데 이종래 선생님께서. 하지만 전반적으로 통사적인 내용을 좀 보셔야 될 것 같다는 것도 아마 종래 선생님께서 이건 해설 때 말씀해 주실 것 같습니다. 그 정도를 일단 말씀을 드리고요. 특징을 좀 몇 가지 좀 지적해 드리겠습니다. 일단 여러분이 제일 궁금해 하실 게 난이도일 것 같은데 고민 많이 했어요. 왜냐면은 저희가 인제 아무래도 표본이 많진 않아요. 답지를 보내주신 분이 그렇게 많진 않은데
뭐 몇십 명 되신 분들이 보내주셨는데 보니까 다들 잘 보셨어요. 50점대 중후반 이상은 다 맞으셨고 높은 분은 70점 가까이 되는 분도 꽤 있으시고 그래서 '아 쉬웠구나 역시.'라고 생각을 했고요. 저희는 그래서 단톡방에서 물어볼 때 쉽다고 얘기를 해 드렸었잖아요. 여러분들께도. 쉬웠던 것 같다. 한 3-4점 이상은 올라가지 않을까 싶다 싶었는데 이게 분위기가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쉽게 말하면 저희 반이 정말 잘 본 건지 저희 수업이 정말 적중을 해서 잘 본 건지 아니면은 공부를 여건히 열심히 하셨는지 아니면은 전체적으로 난이도가 점수가 올라갈지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제가 개인적으로 볼 때 저의 집계상으로 볼 때는 난이도는 중 이하로 올라가기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생각을 했어요. 한 중 정도에서 작년 수준 정도보다 약간 떨어지거나 그리고 한국사 역결혼 특히 역결혼 같은 경우에는 워낙 상식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작년에 교육 과정을 집중적으로 파는 문제가 많았었고요. 그래서 점수가 조금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중이라고 잡았었고 다만 이제 약간 지금의 돌아가는 분위기라든가 이런 걸 봤을 때 평균 점수가 작년 수준까지는 갈 수도 있겠다 하지만 또 인원을 많이 뽑잖아요 올해는요. 한 100 명에서 뭐 1점 150 명까지도 높아졌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 '합격수는 좀 낮아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걸 조심스럽게 얘기해 드리고 싶습니다. 만약에 시험을 제가 이 좀 이렇게 난이도가 쉽다고 중 정도라고 말하는 게 조심스러운 이유가 다 잘 보지 못하셨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점수가 쪼끔 제가 말한 것보다 못 미치는 분들인 경우에도 2 차도 준비하시고 뭔가 대비할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의 말에 대해서 기준치를 잡고서 좌절하지 마시라고요. 괜찮으니깐요. 대략적으로 한 저는 볼 때 우리 반의 집계를 봤을 때 그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고요. 전반적으로는 글쎄요. '작년 정도보다 좀 떨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저는 이 정도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고정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 보시고 죄송해요. 우리가 이제 표본이 많으면 정확히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게 안 되니깐요. 좀 이렇게 다른 학원도 좀 추이도 보시고 커뮤니티도 좀 보시고 하시면서 전체 평균 점수 가늠을 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예측되기는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물론 어제 인제 그 해설 강의를 올려 드렸어야 되는데 저도 어제 막 대학 강의도 있고 막 이래 가지고 오늘 해서 뒤늦게 올렸지만 이제 주말 내내 이걸 가지고 인제 뭐 집계도 하고 열심히 살펴봤었거든요. 가늠이 안 되더라고요, 가늠이. 잘 본 사람들은 참 잘 보셨고 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어 저희 수업을 들었던 분들의 평균치로는 난이도가 중 정도? 작년보다는 점수가 훨씬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는 어떨지 모르겠다는 것까지만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그다음에 비중에 대한 변화는 아까 말했던 통합 문제 하나 정도 나머지는 똑같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과목별로 쪼끔만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해설 강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역결은 다 기본적인 내용 중심이었죠. 우리가 흔히 보는 그 이론서에서 거의 벗어난 게 없었던 것 같고요. 다만 인제 항상 늘 말하지만 암기해서 똑같이 문장을 따라 적는 게 아니에요. 그런 식이 아니라 문제에 응용한 방식을 보시면서 단순 암기가 아니라 문제에 맞게 응용하는 방식을 보시면서 여러분이 문장을 다듬어야 됩니다. 이를테면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문제에서 분명히 뒤에도 얘기하겠습니다만 서술하라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단답형으로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쓸 것과 서술할 것은 다른 문제잖아요. 근데 똑같이 단답형으로 그냥 뚝뚝 던져 버리시면 이게 참 채점도 곤란하고 여러분도 곤란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문제의 조건에 맞게 답을 찾아야죠. 우리가 알고 있는 장점, 단점이 3 개씩 있더라도 그 3 개의 장점, 단점 중에서 문제 조건에 맞는 건 하나밖에 없을 수 있거든요. 이런 걸 찾으셔야 되는 겁니다. 이런 걸 좀 주의해서 보시는 게 좀 킥이 아닐까 싶은 것이고요. 그다음에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어떤 문제는 너무 쉬웠죠. 허탈할 정도로. 교육과정 수준을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도 꽤 많았었고요. 하지만 어떤 문제들은 꽤 깊이 들어가 정확히 알아야 되는 것들 이런 것들도 분명히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늘 말했던 대로 한국사 같은 경우에는 깊게 주제를 깊게 보는 게 항상 갖고 있어야 되는 눈이고 교육과정은 꿰고 있으라 그랬으니까 곧 잘 따라가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생소한 사료란 얘기가 뭐냐면은 이번에 나온 문제들의 사료들이 처음 보는 사료가 꽤 있었을 겁니다. 이를테면 역사 근현대 역사 파트 물어봤던 것도 그렇고 익히 보지 못해서 사료를 주면서 거기다가 빈칸을 채워 넣는 것들이죠. 이번에 동영사 같은 경우에 그 신민설 같은 것도 마찬가지고요. 이런 식으로 브랭크를 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사료를 외워서 푸는 게 아니라 사료를 해독해 가지고 사료를 문해력을 통해 독해 가지고 거기서 유추해서 푸는 문제들인 거죠. 이런 것들이 꽤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제 언어 문제일 수도 있는데 언어 문제 같이 보일 수도 있는데
원래 역사 연구가 그런 거잖아요. 사료를 잘 읽은 다음에 사료에서 증거를 찾고 이런 것들이니까 그런 식의 훈련이 돼 있다면은 쪼끔 쉽게 풀지 않았을까 해서 이것도 아마 우리 모의고사 공부하신 분들은 상당히 많이 훈련이 돼 있었기 때문에 그러면서 쪼끔 수월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한번 해 봅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했던 대로 근현대 파트 소홀히하지 마시고요. 동서양서는 이종길 쌤의 말씀입니다만 기출문제 주제 중심으로 많이 출제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출 주제를 계속 반복해서 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방금 말했던 대로 자료를 정확히 읽어서 푸는 문제들. 생소해 보이지만 자료를 통해서 추론하는 것들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요런 거예요, 요런 거. 생소한 것들일지라도 자료를 잘 보자. 문해력 키우셔야 됩니다. 자료 읽고서 여기서 자꾸 추론하는 것들. 제가 이번에 모의고사 할 때 항상 회차마다 이런 걸 2개씩 정도 냈다 그랬거든요. 이런 문제는 지식으로 푸는 문제, 이런 거는 자료에서 유추하는 문제, 조건을 정확히 살펴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을 자꾸 연습하셔야 이거는 암기로 되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꾸준히 계속 트레이닝 하셔야 되기 때문에 글 읽는 방법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셔야 된다는 것이죠. 아마 뭐 많은 분들이 해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강독 문제는 딱 하나가 나왔는데 이게 트렌드일지 일시적인 현상일지 모르겠습니다. 고마울 뿐이죠, 우리에게는요. 열심히 공부한 분들이 좀 덜 고마울 수 있겠습니다만 강독 문제가 딱 하나가 나와서 내년에 제가 어떻게 이 강독을 대비할까도 조금 고민 속에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이 일단 특징이 될 것 같고요. 전체적인 문제 해설 강의는 이제 하나씩 제가 역겨론과 한국사를 한 문제씩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